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인트로 이미지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뭐 어떤 영상은 좀 넣을 수도 있고, 뭐 급하지 않으면 좀 준비를 해서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영상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사실 단타수장이 계속 영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주는 게 뭐 물론 우리 저기 슈퍼리치님도 올려주시지만 저희가 올리는 게요. 매일매일 해서 뭐 서로 경쟁을 하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완전 하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뭐 또 저보다 상대가 잘 되면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 오늘 시세를 예를 들어 뭐 어제와 오늘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나 오늘 시장 상황과 어제 시장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 따른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그리고 지금 오늘 상황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게 내일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를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또 한번 셀트리온 이거에 대해서 좋다더라, 그거는 그날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항상 브리핑 드리는 건 뭡니까?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꼭 같이 드리잖아요. 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고자 이거 영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뭐 형제들 지금 다 보시면 주가는 또 오늘 같이 또 밀렸어요. 연속 음봉 막 몇 개씩 뛰어가면서 또다시 어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종목이 또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셀트리온 형제들 보면 굉장히 처지고 있는데, 지금 뭐 글쎄요, 두 가지의 이유,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좀 꼽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일단은 우리 앞전에 이제 국내 1호 승인을 받긴 받았잖아요.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긴 받았으나 그 승인을 받은 그 정도의 영역은 이미 어느 정도 기대치에는 충분히 당연히 해줘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기대치 이상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대치 그 이상의 것을 노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반응이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대치에 얼만큼 부합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요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따지자면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어차피 이따 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3200 이상으로 코스피를 3200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내 줬어요. 그렇게까지 끌어올려 줬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고객 예탁금이 많을 때 대비해서 10조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조 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주식시장을 또 떠나는 어떤 수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조 원이라는 금액이 이탈된다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뭐 개인이 3조 샀다, 4조 샀다, 5조 샀다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날도 보시면 시장이 정신없고 살벌합니다. 근데 어쨌든 슬금슬금 뺐지만 10조 원 정도가 달아났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그동안에 기대감이 좀 많았던 만큼 이제 그 이상을 원하는 건데, 이제 그 이상의 것이 나오려면 좀 속도 조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 동안 시장이 또 이렇게 지루하게 가고 있고, 시장에서 수급이 점차 이탈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가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 셀트리온의 가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적인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괜찮다. 그건 괜찮은 거다. 반대로 외부적인 영향으로 상승을 보일 때는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락을 보인 거는 다시 외부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면 얘도 그냥 같이 끌어올려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빠질 땐 다 같이 빠지지만 올라올 땐 안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거는 좀 어쨌든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리포트를 지난번에 같이 봤었지만, 리포트에서도 뭐라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 하나가, 제품 하나에 대한 매출 감소의 요인이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 시빌러들이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출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지금 지속되고 있는 매출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시기를 맞춰서 딱딱딱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순환 방식으로 커버를 계속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사실 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요, 뭐 시즌으로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즌을 검색을 하면 여기에 전부 다 좋지 않은 대문만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개장하기 직전에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뭐 지적사항을 반영했다, 재무제표 수정했다 등등 이런 내용보다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구를 먼저 띄워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죠? 물론 악의적인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기사를 많이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떤 어그로성의 제목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뭐 누가 어떤 기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뭐 너무 좀 대문만 봐도 매도를 해야 될 것처럼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런 대문은 과연 진짜 우리나라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정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이런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시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상 이런 식으로 뭐 회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분식회계 있지만 하지만 딛고 오늘 뭐 이런 긍정적으로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왜 부정적으로 이렇게 토를 달아서 많은 투자자들의 정말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왜 희망은 안 주고 계속 이런 내용들만 뜨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공매도 이야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지만 결국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때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연구진들, 박사들이 조금 뭐 데이터가 뭐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대문짝하게 써가지고 셀트리온 막 당장 망한 것처럼, 이거 지금 신약 뭐 실패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고. 아니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배려는 1도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자꾸 공매도니 뭐니 개인들도 욕하고 그들을 헐뜯고 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거 안에서 이 속에서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고 이걸 반복해요. 그거는 반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아니 참 뭐 말해 뭐해 뭐 하시면 그렇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 어차피 또 셀트리온 형제들, 셀트리온하고 HLB는 공매도에 대한 그 금액이 조금 축소는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판 게임스톱 뭐 이야기 막 나오면서 골드만삭스랑 CS 쪽에서 공매도 거래가 한 엄청 많이 좀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공매도 운동, 요때 당시에 뭐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 2,16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HLB가 대략적으로 한 550억 정도, 청산이 공매도 청산이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좀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도 뭐 이야기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지만 없앨 수는 또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규정을 좀 정해서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정말 단속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만 계속 뭐 지지고 뽑고 우리만 뭐 열심히 떠들고 청원 게시판 올리고 그럼 뭐 하냐고. 결국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게 다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뭐 정부를 비판하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불특정 다수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뭐 세력인지 뭔지는 모를 그런 공매도라는 걸 시스템을 통해서 무언가의 이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연관은 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401k 플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민연금 열심히 주식해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 뭐 2055년 뭐 60년 되면은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 수령할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세금 열심히 걷고 뭐 연금 쌓고 뭐 다 좋은데, 정말 진짜 노후가 돼서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돈 이런 거 좀 따져보고 한다면, 사실 모 국가에 비하면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말 노후 돼서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후 준비를 돈으로 하지 말고 주식 실력으로 노후 준비를 해라. 주식 실력으로
노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게 결국에 그만한 노후 준비가 없다. 우리가 정말 얼마까지 기대 여명이 어느 정도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실력으로 노후 준비를 해라. 돈을 모으지 마라. 주식 실력으로 노후 준비를 해라. 근데 이게 되면은 이 실력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 돈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인 이거를 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돈이 모여. 그럼 이제 추후에 또 부동산까지 또 그렇죠? 부동산 누구나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건물주며 월세 받아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세 받아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주식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돈을 모으지 말라 해도 모여요. 뭐 막 쓰고 다니라는 건 아니잖아. 모여.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부동산도 손을 또 대요. 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 준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하자. 막연하게 그냥 돈 모으자. 라는 대책만 혹시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무엇으로 내가 해볼까? 맥스가 맥시멈이 없는 것, 그렇죠? 맥스가 없는 것, 맥스가 없는 행위가 무엇일까? 돈을 벌어들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게 무엇일까? 그만한 건 아무래도 주식이 아닐까요? 월급 백날 모아봐야 우리는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고요. 은행에 넣어봐야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갈 뿐더러 진짜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 가치, 그 자산에 대한 것을 계속 자산이 불려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 회사를 잘 키워서 주식이 됐든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 됐든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이 돈을 굴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을 굴리고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다 할 교육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노후를 제가 예전에도 뭐 70대 노인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노부부가 그냥 아침에 주식 매매하고 그날 번 걸로 그냥 뭐 이렇게 모을 거 모으고 쓸 거 쓰고 이러면서 편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 집 있겠다. 자식 뭐 다 주식으로 유학 보내고 대학교 명문대 다 졸업시켜서 알아서 잘 살고 있고 각자 또 집 한 채씩 다 해줬고 이제 내밥벌이만 하면 된다면서 적정 금액으로 버는데 그 한 달 수익금이 뭐 30대 40대 진짜 자리 잡으신 분들보다도 그 노부부가 아침에 1시간만 매매하는데 근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세요. 그렇게 편하게 그냥 살고 계세요. 1시간 동안은 우리 사모님께서 할머님께서도 건드리지를 않으세요. 아침에 개장 전에 커피 한 잔 딱 타다 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딱 타다 주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분은 이제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타를 하는 법을 알고 계시고 70대인데 HTS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HTS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오늘은 뭐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 이러면 10시에 이제 와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았네. 나가서 뭐 어디 산책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오자. 이러고 나가 놀고 와요. 얼마나 멋있는 노후 아니에요? 참 저는 그만한 게 없다고 봐요. 물론 막 집도 있고 건물도 많아서 계속 앉아도 돈이 들어오고 좋죠. 근데 그분께는 그거보다도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잘 해주시고 본인의 이제 삶을 즐겁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딱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모으기보다 주식 실력을 준비하자. 노후 준비를 주식 실력으로 하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멋있는 노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우리가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아직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월 9일이죠. 지난번에 동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 추천주. 뭐, 한번, 그 제일약품 막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이런 패턴으로 해서 막 수익 냈었다라고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동방 말씀을 드렸었고, 또 뭐,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적어놓은 그 메모장이 없어져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노터스 말씀을 드렸었고, 노터스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뭐, 한창재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모비릭스 맞죠? 이름이?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었고 비덴트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난 추천주에서 뭐 동방, 노터스, 한창 이런 것들 보시면 노터스랑 한창은 조금 시세가 그렇죠? 노터스는 조금 그냥 그저 그런 상황. 한창재지도 보시면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긴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노려볼 것들은 노려볼 수 있는데 약간 지금 이런 유형들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한 마이너스 5% 정도만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17%나 상승했다 내려온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렸죠. 그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덴트 역시나 뭐 코인 쪽으로 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재무적으로 이렇게 막 매력이 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자, 또 노래가 나오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적자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고, 근데 연속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니까 적자 기업들은 접근을 하실 거면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괜히 재수 없으면 단타만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거래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안 좋은 상황일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단기로만 짧게 수익 좀 챙기고 그냥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자는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반등을 좀 보이죠. 이 종목 추가적으로 좀 일정 부분은 좀 쭉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콜마 BNH 같은 거는 스윙 패턴인데 아직도 그냥 매수가 부근이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무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상 추천주, 여기다가 적어드려야겠다. LG전자가 대형주를 공략하기에 좀 괜찮은데, 이건 3분할 매매 계획으로 1만원 단위로 접근하자. 무슨 뜻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실적 추정치 또한 굉장히 좋고, 일단은 작년 말 어떤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은 진짜 삼성전자 못지않게 정말 빠르게 해주는 기업이긴 한데, 발표는. 그래서 이번에 대한 1년 1분기에 1조 원 영업이익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모아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16, 15, 14 이렇게 해서 3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계획으로 한번 모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괜찮고,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좀 지금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큰 기업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애플카 협업에 관련해서 막 뭐 협상 결렬이니 뭐 잠정 중단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 빠진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뭐 현대차도 사실 23만원 보고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LG전자도 한번 분할로 담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이야기를 드리려 했더니 또 말이 길어지네요. 대부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는 해볼 필요가 있고,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깜짝 뭐 게릴라성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설날에 대한 그 뭐 연휴 뭐 한 4일 정도 되나요? 이 설 연휴 4일 같은 거는 저희가 다 또 추가로 해드리니까 플러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 이벤트입니다. 딱 내일까지예요. 지금 현재 뭐 2월 9일이잖아요. 2월 9일이고 내일까지만 해서 2월 10일까지 내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하는 잠깐 스팟성 이벤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설맞이 이벤트고,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종목들은 좀 편입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루하긴 하지만 편입하기엔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반드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해진 금액 외에는 뭐 따로 숨겨둔 금액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또 영업적으로 다가가서 가격을 막 바꾸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내에서 1번, 2번, 3번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명절 기간 다 보상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좋은 종목을 담아갈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